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주인공 성기훈은 한 게임에 초대됩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하지만 이길 확률은 거의 없는 게임의 말입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성기훈은 납치되거나 강압적으로 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본인 스스로 선택하여 게임에 참여합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성기훈에게 의문의 남성이 나타납니다. 의문의 남성은 10만 원 내기 딱지치기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파란 딱지와 빨간 딱지를 보여주며 어느 쪽을 선택할지도 성기훈의 선택으로 남겨줍니다. 그렇게 성기훈이 게임을 할지 말지, 그리고 어느 쪽 딱지를 선택할지 결정하였고 두 사람은 딱지치기를 합니다. 딱지치기 게임에서 거금을 쥔 성기훈에게 정장 차림의 남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런 거 며칠만 더 하시면 아주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빈 자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정장 차림의 남성은 성기훈에게 며칠 동안 더 할 수 있는 게임을 제안합니다. 이 또한 성기훈의 선택처럼 보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성기훈에게는 스스로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계속해서 게임에 참여하는 선택을 합니다. 목숨을 잃을 만큼 위험하지만 성공할 확률은 복권 당첨 수준으로 매우 낮은 무모한 게임의 말이죠. 과연 성기훈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자발적으로 게임에 참여한 것일까요? 혹은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애초에 없었던 것일까요? 의문의 남성은 애초에 자신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는 성기훈의 빚과 그가 신체 포기각서를 썼다는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접촉한 사람들은 모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인생의 벼랑 끝에 몰려 별다른 선택지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큰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기회를 맛보기로 보여주었습니다. 캄캄한 터널에 갇힌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을 보여준 것이고 그 사람들은 그곳을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참가자들에게 오징어 게임 진행자들은 이 내용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따라서 어떠한 강압도 없이 자발적으로 이 게임에 참여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게임 동의서에는 참가자의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게임을 중단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게임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후 참가자들은 투표를 하여 게임을 중단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오징어 게임 진행자들은 투표 전 1라운드 게임에서 죽은 사람들의 1인당 1억, 즉 총 255억을 보여주고 게임을 포기하면 이 돈은 유족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준 후였습니다. 지옥과 같은 현실로 돌아간 참가자들은 현실의 참혹함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게임에 다시 되돌아갑니다. 하지만 이는 자발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징어 게임 운영진들은 현실로 돌아간 참가자들에게 끊임없이 접촉하며 약한 마음을 흔들어댔기 때문입니다. 오징어 게임은 표면적으로 자발성과 공평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게임은 자발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 끔찍한 게임의 규칙이 나르시시스나 소시오패스가 초대한 게임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가스라이팅이나 데이트 폭력, 나르시시스트 학대의 피해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안 헤어진 거잖아. 너가 선택한 거잖아. 피해자가 성인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이 피해자의 선택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나르시시스트가 초대한 게임은 정교하며 몇 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외로움에 사무치는 시간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외롭고 공허한 사람들에게 찾아가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들어주며 금세 단짝 친구가 됩니다. 여기에 더해 매력적인 보상을 내세웁니다. 거부하기 어려운 사업 기회를 제안하거나 경제적 혜택을 누리게 해줍니다. 또는 이렇게 멋진 혹은 예쁜 연인을 사귀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기도 합니다. 값비싼 선물을 주거나 깜짝 이벤트를 해주거나 요리를 해주는 등
돌보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외롭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사람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니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 줄기 빛처럼, 운명적인 사람처럼, 돌아가신 아버지가 보내주신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와 하는 게임은 나에게 불리한 싸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불합리함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힘의 균형이 나르시시스트 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은 나르시시스트가 주는 달콤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힘의 균형을 맞추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균형이 맞춰졌다고 생각했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다시 균형을 깨고 자신에게 힘의 우위가 있도록 작업할 겁니다. 만약 당신이 상대하는 사람이 악성 나르시시스트라면 단순히 그를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양심이 없기 때문에 설마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은 수준의 일도 저지르기 때문에 양심과 공감 능력을 가진 당신이 불리할 수밖에 없죠. 게임의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목표가 눈앞에 있습니까? 나르시시스가 주는 달콤한 상금을 바라보기 전 지금 당신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세요. 지치고 화나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무기력한 나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손해를 보았더라도 일찍 게임을 종료하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유리할 수 있습니다.